황 교수 진행하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발표할 내용은 이제 남명 조직사생과 항맥인데요.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조평래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저도 거기서 많이 좀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남명의 그 학기도에 나오는 그 정전제 요 내용하고 정약용인의 정정론까지 그 중간에 실학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용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실학자들이 제시한 어떤 그 토지제도 정전론을 바탕으로 하는 각각의 실학 그 시대에 맞게 또 이렇게 그걸 했더라고요. 주장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남명 조직 사상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요. 그 사실 태계 이황이라든지 이이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컸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가 뿌리가 태계 이황이라든지 이 쪽에 좀 많은 영향을 받았다 시작이. 근데 지금 지난 시간하고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게 사실 그 태계 이황이나 이이보다 남명 주식 사상이 더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제가 한번 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명 사상도 사실 뭐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이번 2기 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은 아시다시피 1501년 예, 삼가현에서 이렇게 토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경과 의사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성성자라든지 경이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차고 다니는 이런 유학자가 있을까? 정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몸에 착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명작용 외단자에서 경과 의를 굉장히 실천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남명주익 사상의 이제 삶을 보면은 좀 사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는 1518년서부터 1529년 그 지금보다는 뭐 청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기반 이때 이제 거의 사서 오경 이런 것들 다 하고 일단 성리학적인 완전 기반을 다 하셨고 그다음에 사내 정식이 이제 30세부터 그 산해정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김해 쪽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김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 30세부터 47세까지 그때를 2기로 보고요. 산해 정식이. 그래서 3기를 개부당 내름 정식이 이제 그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모시고 해가지고 이제 이쪽 개부당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왔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뭐 사내정서부터 제자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3기 때 많은 부분들을 예, 이때 많은 제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기 때 이제 산천제, 지금의 덕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특별히 시간이 나서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 덕산 이쪽에 아주 공기도 좋고 산세도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산천제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여기 도천지물이라고 이게 KBS 방송에 한번 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남명 주익 선생이 그렇게 많은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는데도 벼슬을 하지 않았지 다 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조선이 썩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벼슬을 받는 거는 그 하나의 도둑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도천지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특징은 이렇게 앞에서도 뭐, 회장님의 원장님, 그리고 앞에 강의하신 분들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통합적 학문 추구, 주자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딱 그 당시 성리학에 머물지 않고 양명학, 도학, 불학, 이러한 부분도 다 섭렵하고 수용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뭐 성리학자들이 병법 같은 거를 누가 그때 그런 걸 하겠습니까? 무관이나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벼슬 그 문관이 병법, 천문, 지리 이런 쪽에 산술 이런 걸 이제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접했다는 게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 중심의 학문 이렇게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요 사상은 이제 인간 존중이라는 사상, 그다음에 우부개민, 유형감수, 기획포착. 유형감수, 기획포착이 이제 조금 그 지금의 어떤 기업가 정신하고 이제 용어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 육성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경위 사상은 예,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홍익인간의 개념, 우리나라 그 홍익인간의 개념하고도 어떻게 보면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을 바탕으로 한 우구개민 정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사상을 몸으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다. 이러한 부분을 주요 사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감소를 통한 혁신, 기회포차. 그래서 을묘사직소라든지 무진봉사,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뭐 승정원 이런 데에 또 이렇게 그 상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자기 목숨을 뭐 안 아끼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진솔하게 이렇게 상소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남명 주익 선생 그 모시는 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성 현감 요 사직서를 명종께 올리면서 상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무진봉사. 그러니까 이 앞에는 55세 때 그 상소를 했고요. 요거는 67세 때 이때 상소를 했습니다. 무진봉사. 그래서 예, 무진봉사는 거의 뭐 이 당시에 너무 조선사의 중기죠. 그래서 너무 썩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구급 공무원들도 이 뭐야 뇌물을 안 받으면은 이게 일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사회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상소를 이렇게 올린 내용입니다. 네, 인재 육성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요 간략하게 지난번에 이제 그 요거는 지난번에 회장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원장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들이 발표해 주시고 연구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완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정인홍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병철 회장의 11대조 이종욱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산의 김웅, 정구, 지난 시간에도 정구, 정탁 얘기도 했었는데, 정구도 하나의 중심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구, 그 다음에 허국주, 허목, 유형원 이렇게 오는데요. 허국주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국주도 사실 실질적으로 정구는 허목과 유형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논문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국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임진왜란 시 진주 지역 의병 활동을 했고요. 남명학파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구가 허국주가 정구의 제자다. 뭐 이런 아직 그러한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영향은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원 그 실학자죠.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익, 안정복, 황덕길, 정약용까지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형원부터 정약용까지 그 이제 정부가 허목하고 유형원까지는 영향을 준 걸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형원부터 이제 빈 겁니다. 유형원, 이익, 안정복, 황덕길, 정약용까지. 뭐 정약용이 실학을 집대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약용이 실학을 집대성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준 인물이 핵심 이제 뿌리가 누구냐라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여러 문헌이 사실 태계 이황 선생과 이의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문헌에서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그 조평래 회장님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때 이제 사실 그 정인홍 이후에 거의 뭐 그 북인 세력이 다 이제 그 이 거의 뭐 이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상이 내려오다가 실학 이런 쪽에서는 거의 이제 뭐 사라진 겁니다. 모든 문헌하고 제자들하고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거의 세력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문헌을 한두 가지 보다 보니까요. 이 최근 1988년도 논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실학이 그, 이 태계 이황 선생의 이의에 어떤 영향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게 실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태계 이황 선생하고 이 선생이 실질적으로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어느 정도 이 성리학의 모든 이론적 체계를 다 잡고 기반을 잡고 그리고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고 해서 큰 하나의 학문의 체계를 잡은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위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학사상에 영향을 준 것은 남명조식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앞으로 더더욱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되는데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을 지나서 이제는 허전, 그 다음에 허준, 이 허준 선생도 사실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이 그 언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도 따지면은 이 항맥을 이 안정복 황덕들의 항맥을 계승하는 걸로 나오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산해정에서 그 산해정 그 남명주의 선생이 30대 그 제자를 양성하고 했던 그곳에서 이제 또 이 허전 선생도 그 강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허준, 그 다음에 곽종석. 곽종석 선생님 일기 때 아마 김종진 박사님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예, 강의해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쪽에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허준 선생도 마찬가지, 예, 지신정 허준 선생은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와 있고요. 그리고 허준 선생과 곽종석 선생이 허만정. 그래서 허만정은 사실 그 실질적으로 LG나 GS, 그다음에 이병철, 삼성이라든지 이 현대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미친 하나의 인물이고 또 공동 창업자로서 이렇게 또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 이 틀을 보면은 큰 흐름은 이렇게 지금까지 예,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핵심 인물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영향이 있느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지금 그 정대울 원장님하고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 김기찬 회장님하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지금 그 언행록을 중심으로 해서요. 남명조식의 언행록에 담겨져 있는 이 사상들이 정인홍이라든지 정구라든지 이익, 정약용, 허전, 허만정 요 이제 이 안에도 이제 뭐 앞에서 보여드린 그게 있지만 아, 이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경의사상 그다음에 남명식 선생이 얘기한 경의사상, 뭐 극기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연관성이 있는 정인웅의 언행록이라든지 정인웅의 사상, 그다음에 전구, 그다음에 이익,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중점을 이게 정전제하고 정약용의 정정론 그 중간에 이제 나오는 어, 이 유영원이라든지 이익이 주장했던 이러한 그 내용하고 같이 한번 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명사상에서 얘기하는 을묘사직서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전하의 일이 이미 그릿되었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이렇게 중간 생각하고요. 민심도 이미 이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해서 뭐 굉장히 그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 승정원에 올린 상소문에서도 보면은 창고는 온통 고관리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온통 더럽혀졌으며 세금과 공물을 멋대로 걷고 국방은 허술한 대로 허술합니다. 이 공물 세금이 멋대로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제 걷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뇌물을 주고받는 극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극도에. 그래서 백성을 착취하는 풍조가 극도에 달했고 백성들의 원통함이 극도에 달했고 이런 거기에 비해서 또 이 관리들 벼슬아치들은 사치가 극도에 달했고 이런 상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68년도에 무진봉사 때 올린 내용에도 보면은 이 서리 망국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서와 국가의 기밀이 모두 서리의 손에서 나오므로 포목과 곡식을 관청에 바치는데도 뒷길로 웃돈을 바치지 않으면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그 백성들의 세금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관리들이 얼마나 그 부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밀사직서에서도 무진봉사에서도 그렇죠. 무진봉사 상소문에서도 이 조선사회를 그 거의 그 벌레들이 다 파먹은 썩어가는 그 백년 된 나무 이렇게 조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치 너무 부패하고 그러한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남명 그 선생이 그 학기도에 학기 유편에 학기도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요. 정전제에 대한 이걸 설명을 이 내용은 아직 제가 아직 찾지는 못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제의 원리를 도표를 그래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용원이 이제 그러한 정전제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균전론에서 토지를 국유화하고 농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래서 농민이 너무 이 빈부 격차가 이때도 굉장히 컸나 봅니다. 지금의 뭐 자본주의 빈부 격차하고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이 당시도 뭐 굉장히 컸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벼슬을 그러니까 양반하고 일반 그 백성들하고는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또 이제 농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한전론은 그러니까 유용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익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이 이제 오면서 더더욱 악화된 겁니다. 이 생활이. 그래서 너무 핍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어느 한 곳에서 정착해서 백성들이 살질 못하고 이 세금을 피해서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니까. 그리고 그걸 형편도 안 되고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고향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사 짓는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익의 한전론이더라고요. 보니까 최소한의 토지를 백성들에게 줘야 된다. 먹을 만치 어떤 이러한 그 세금을 주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의 한전론 이후에 이제 정약용이 얘기한 정전론. 정약용은 처음에 여전제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소유, 공동노동.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중에 이 정전제 이걸 기본 원리로 한 어떤 정전론 요거를 현실적인 그 당시에 현실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으로 좀 실행 가능한 이런 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상과 철학 요 부분에 요 박병년 연구자가 쓴 1998년 내용의 이게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은 조선사회 정통적 담론의주의를 차지한 태계와 율곡의 학맥을 잇는 성리론자들에 대한 반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동이다. 실학이 그 맥을 이은 게 아니라 거기에 반동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 간의 연속적 동질성보다는 단절적 이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1998년도에요. 그래서 2000년도 넘어서 2020년 각의 박사 논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와 유사 이 내용을 바탕으로 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주장되어 왔던 이런 것들이 실학의 어떤 사상들이 남명의 조직의 영향이 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평래에는 발표해 주셨는데 남명사상과 학명이 두 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실학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볼 때 이 실학 부분 앞에서 얘기한 유형원과 정약용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찾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기존 담론 이런 거에 단절적 이질성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실학이 그거다. 근데 이러한 실학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남명의 경의사상, 실천적 도덕성 이런 부분과 연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전론에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학사상에 앞에 얘기한 토지제도 그 당시 조선 중기 후기 때 나온 모순 이런 걸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중요한 사상적 씨앗이다. 그 남명사상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학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지신정 허준 선생이라든지 허만정 선생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허만정 선생이 이제 그 백선상의 독립자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 활동도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는 여기 그 정대열 원장님하고 김희찬 회장님께서 이렇게 좀 혹시 질문하시면 질문 거기에 대한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질문으로요. 질문으로 예, 예, 앞에 예, 을묘 사직서를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을묘 그 시작소 그게 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직서가 맞는 거예요? 시작소가 맞는 거예요? 사직소가 맞습니다. 사직 아, 그 아, 예, 그 음, 명종이 이제 예, 그 단성 현감직을 내렸는데요. 그 이제 사직하면서 사직 음, 받질 않고 사직하면서 그게 단성 현감 그 사직소가 그 같아. 을묘년이었습니까? 예, 예, 아, 예. 예, 예. 그 방 교수님 그 앞에 아까 그 테이블이 있는 거 조선시대 주요 토지 기획론 비교 거기를 좀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요. 예, 예. 예, 예. 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남명철 선생이 얘기한 그 정전론은 실질적으로 조선시대가 이제 실질적으로 정전론을 초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졌는데 이제 중기로 들어오면서 제대로 좀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남명조식 선생께서 요거를 또 다시 이렇게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남명조 선생이 제시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정전론이란 자체가 이제 정자 한자에 정자 나오는 것처럼 이 여덟 가구가 하나의 공동 하나의 행정 기구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제 그 똑같은 어느 정도 이 여덟 가구에게 땅을 주고 가운데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공동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뭐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개념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명주의 선생이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영원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수정 보완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내려가면서 더더욱 조선사회가 더 혼탁해지고 더 부패되고 해서 그게 맞게 이렇게 보면은 내용들이 균전동 같은 경우는 신분별 차등 지급하지만 어느 정도 또 너무 또 이렇게 빈익부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전론이 더 심해지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더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최소한의 농토를 어느 정도 이 영업전이라는 이런
그 명칭을 영업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농지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주는 절대 농지로서 매매를 금지하는 이런 것들을 한전론을 이렇게 또 이익은 이것도 다 백성의 우국애민 정신에서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혜공 선생 같은 경우도 그걸 좀 더 이 농사는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의 농토는 농사 짓는 사람의 땅이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게 좀 유연하게 이러한 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뭐 산악지형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이 배분할 수 있는 정자 모양의 어떤 그런 배분이 어려울 거고,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유연하게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이런 적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음. 음. 혹시 다른 질문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질문 없으십니까? 아, 예. 우리 음. 유승기 회장님 오셨네요. 유승 회장님도 오시고, 이동희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김강현 아버님 교수님, 예. 돌아가신 걸 왜 연락도 안 해주고, 아, 예, 아닙니다. 예.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 예. 따로 제가 연락하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래서 문자라도 보내면 좀, 음. 그, 오늘 그 올린 논문을 한번 뭐 김기찬 교수님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 조지 워싱턴 대학 가가지고 좀 논의했던 거를 김기찬 교수님이 적어서 올렸고 그 이후에 좀 우리가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조금 더 집대성해서 우리 방원석 교수하고 저하고 또 정리를 해가지고 곧 이제 한국경영사학회에 지금 투고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뭐,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병철 회장, 뭐, 이병철 회장에 관련해서 난면과의 그 연관성. 그거 제가 논문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분야에 하고 지금 예를 들면 토지계획 농가 같은 뭐 실학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 중에서 우리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좀 연구도 하셔가지고 시간 그 좀 발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지난번에 김덕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특히 성재 허전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허만정 선생이나 그 허준 선생이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그 이병철 회장의 그 할아버지신 문산 선생님이라든지 조홍재 회장 할아버지이신 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조 조규 조정규. 조정규 예선생님 예, 그런 네. 분들하고 관련성을 잘 밝혀주시가지고 아마 김덕환 교수님 그걸 빨리 하나 완성해서 논문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일단은 글이 돼서 퍼블리시 돼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고 예,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예, 이번에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예, 예. 그, LG의 구인회 회장, 예. 또 소리가 죽었습니다. 예. 어, 이게 넘어가니까, 이제 들립니까? 예, 예, 잘 예, 들립니다. 예. 잘 네네. 들립니다. 구인회 회장의 그 관문에 대해서는, 구연호, 초분이 예. 구연호부터 시작해서 구반이 성살리에 오게 된 배경, 그리고 예. 그들의 가문 관계는 제가 이번에 조사를 다 해서 다 밝혀서 지금, 근데 거의 마무리는 다 돼가 있습니다. 예, 그 예, 다음에 예, 예. 아까 허준 좀 관계, 그 김해허 씨와 양천허 씨가의 그 관계도 거의 돼야 그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그 예. 논문으로 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네. 분들도 사실은 그, 뭐, 교수님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뭐, 김성환 회장님 같은 경우 상당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그, 우리 김기찬 회장님하고 ICSB의 그 세계적인 학술지거든요. 거기에도 실으시고 하셨으니까 아마 서로 그 교수님하고 실제로
실제로 기업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예, 예, 회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9시 정각에 이제, 표고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어떻게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 이제 토지개혁론을 보면은, 그, 부패가 심해져서 빈부차가 생기고, 그 어떤, 해결책으로 뭐 균전, 정전, 국유화, 재분배,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토지개혁.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체제로 보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론하고 좀 많이 상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예. 그럼 이거를 이제 국유화해서 사유를 제한하고 또 재분배를 한다.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저는 제가 들으면서 이건 이때가 농업 기반, 토지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이 굉장히 다원화 다각화됐기 때문에 이 쉐어하는 분배의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가 보고 느낀 건데 우리 방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도, 누구나 느끼는 건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한계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게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발전할수록,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분배 문제로 해결될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 제도의 어떤 개혁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은 부분이 되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말 그대로 뭐 기업가정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말로 이 파괴적인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앞으로 이 자본주의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경제 체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우리 방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은 또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도 상당히 좀 예,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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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예, 사실은 토지 중심의 아까 김승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지 중심의 어떤 옛날에는 이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농업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또 흡수하게 되고 어쨌든 영토를 넓히고 인구를 확장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왕조들의 목표고 그걸 통해서 어떤 토지를 통해서 모든 이제 세금을 구축하는 시스템인데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공산주의 이론들은 상당히 그 가도기적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왕권 정치를 무너뜨리고 사실은 민의 중심이 되는 어떤 사회로 가는 하나의 과도기적으로 있고 오늘날은 사실 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산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물론 이제 생산과 분배의 균형이 안 일어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가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반성식 교수님이 하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우리 조영복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업이 어쨌든 생산과 분배 그리고 어떤 국가 조세의 상당 부분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기업은 주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국가가 해주고 또 국가 간의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균형에 도달하는 그런 기업 중심의 어떤 균형. 그러면은 우리 기업가정 가장 기본이 되는 안트레프너십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공재장표는 국리민복과 같은 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또는 오늘날 ESG 경영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결국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옛날 치면 국왕과 똑같은 거죠. 왕이 자기가 모든 걸 그날 가지고 분배하는 개념이 있듯이 그런 많은 다원화된 왕들이 존재함으로써 어디 보면 이제 균형점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가 정신을 이제 교육하고 확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에 우리가 뭐 자본주의를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와 또 기업을 이꼴로 보는 것도 상당히 옳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물론 자본주의의 발달로 기업도 발달이 일어났지만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되짚어서 기업이라는 걸 상당히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또 다양한 주체들 간의 어떤 교류 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다이나믹스라 볼 수 있겠죠. 동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주는 중심점이 물론 국가도 있지만은 기업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들도 서로 균형점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어떠신지. 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이제 토지 그 분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조선 후기로 오면서까지 공신전이 많이 늘어나니까 면세가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서원, 향교 이전보다 이 면세에 해당되는 에, 논밭들인데 이 서원이 많이 생기면서 또 세금이 제대로 거쳐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토지를 지주들 그런 이제 귀족들이 토지를 가지게 되고 그 한정된 토지 안에서 국가가 거둬야 될 세금의 양은 일정하게 같으니까 귀족들이 자기들 챙길 거는 다 챙겨놓고 나머지 세금을 백성들에게 예컨대 뭐 10% 받아야 될 세금을 50%, 60%, 80% 이렇게 과도하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그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재분배하자 뭐 이런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어떤 분배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개혁적인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너무 큰 화두를 던져서 사실은 오늘 뭐 네. 우리가 이 분야에 또 전문가를 모시고 오고 우리 김덕환 교수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일종의 뭐 귀족들 그죠? 예,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지금 치면 이제 기업에 뭡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뭐 그런 집단과도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뭐 어떤 공을 세워서 토지를 얻는 것이고 지금은 기업은 이제 생산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국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어떤 세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국가가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세금을 어떻게 어떤 과세 정책을 쓰느냐가 결국은 전체 민생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너무 과도한 과세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가의 어떤 공권력을 강화시켜서 결국은 또 기업 활동을 저해시키는 그런 활동이 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좀 잘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지금까지는 경제학자는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경영학자들은 전혀 목소리가 없었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경제의 어떤 생산을 담당하는 주축이 기업인데,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영학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소리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희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저는 열심히 듣고 있어서요. 네. 예, 아직 뭐 제가 논의하는 데는 한참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앞에서 그 앞 슬라이드 한번 그 예, 아까 여기서 보시면 앞으로 아까 남명 예, 조시 네. 예, 요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방 교수, 예. 어디 어디 아니 쪽?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그 슬라이드 맞습니다. 아, 이거 방금 전에 예. 네네네. 어, 예. 방금 전에 우리 같이, 네, 요 슬라이드 맞는 것 예. 같은데요. 실제 이제 제가 제 기억 속에 있는 이율곡 선생님하고 퇴계 선생님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줌 강의를 들으면서 남명 조식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을 받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와 이익 선생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조금 저한테 뭐라 해야 되나, 혼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통해서 다져진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중고등학교 때 학습했었던 그 역사 책에는 사실 태계 선생님과 이율곡 선생님만 이제 강조가 됐었기 때문에
남명 조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흐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다라고 한 부분 오늘 사실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실은 뭐 여태까지 역사 속에 묻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태계나 율곡 선생은 왕권을 중심으로 하고, 왕의 어떤 중심으로 한 하나의, 물론 뭐 그때 당시에 지배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영토를 다스리고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특히 태계 선생 같은 경우는 신분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거든요. 특히 노예의 필요성에, 그, 노비에 대한 필요성을 대단히 강조하셨고, 남명 선생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노비를 쓰지를 않고 자기가 평생 살면서 자기가 원래 아버지 때 받은 그 노비 한 사람만 데리고 살았거든. 자기 처가집이 그렇게 만석군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그 두 분의 생각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로 보면은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맞죠, 사실은. 그런,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계 선생이나 남명 선생은 약간은 또 비판의 필요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평등 사회로 나와왔고 새로운 현대 시스템을 본다면은 태계나 남명 선생보다는 태계나 율곡 선생보다는 남명 선생의 어떤 어떤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뭡니까 사회에서는 더 좀 맞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예.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대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역사적으로 어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예, 이제 맞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이제 저만 하더라도 저는 역사를 좋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와 예, 같은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려나갈 것인지 하는 것도 음. 현재 저희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최근에 많이 맞습니다. 갖게 됐던 것 예, 같아요. 이 강의를 통해서. 예, 예. 네, 남명 제가, 선생을 아시는 분은 아주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예. 네. 예, 김필강 교수님, 네. 네네. 제가 그런데 그나마 이제 우리 남명 선생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다양한 단체나 각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반가운 소식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2026년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남명 조식 선생 파트가 한 챕터로 이제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보조교재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그 보조교재의 기억과 정신을 함께 지금 삽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는 조금 더 균형 잡히게 지금 학생들은 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박 교수님 네, 강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네. 내용들 잘 요약해 주셨고 또 새로운 말씀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 학기도 24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조식 선생님이 이 주장한 것이 아닌 것이 많다라는 그 학자들의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나라 때 이제 일부 24도 중에 14도는 원나라에서 주장한 얘기를 그대로 이제 넣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24도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더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전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는 영어라든지 이라든지 정약용,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걸로 알고, 오늘 이제 남명의 그 학기도에서 정전제를 주장했다는 이제 논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남명 선생님이 학기도의 어떤 부분이 이 정전제와 관련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설명이 있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좀 더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명 선생께서 이제 학기를 이렇게 쓰신 부분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예,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찾아보고 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말씀하셨다시피 예.
학기유편이라고 하는 걸, 그다음에 학기도는 남명 선생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성리학 이론서를 남명 선생님이 중요하고 본인이 긍정되는 부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요약해서 뽑아다가 나온 거고, 아까 말씀하신 학기도는 처음에 남명 선생이 그린 것으로, 이제 직접 그린 것으로 오해하고 한 5년 전쯤 됐습니다. 그 당시 경상대학교에서도 국제학술대회도 하고 굉장히 아주 고무되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아마 2012년 무렵인가 해서 그 원본이 똑같은 것이 5개인가를 제외하고는 원래 있던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좀 상당히 좀 연구에 그 탄력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정전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학자들이나 우리나라 학자들은 모든 것을 주나라의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있었던 주나라의 제도. 그러니까 주나라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주나라 초기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태평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론적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당시의 토지 제도는 정전제였기 때문에 주공이 만드는 것이죠. 주나라 초기에 만들었던 그 정전제로 돌아가면은 우리도 공자가 이야기하는 대동세계가 올 것이다. 아마 당시의 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아유, 예, 예. 감사합니다. 나는 뭐 이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그 조선 300년 동안 우리 경상도가 그 배척이 되고 더 많은 그 소위 말하는 세도 정치에 희생이 됐는데, 1862년에 단성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했어요. 그게 뭐 일반에서는 진주밀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어난 게 전정이나 환공 문제로 가지고 그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 가지고 봉기를 일으켜서 진주, 함양 뭐 일대가 전부 거창 전부가 다 이제 봉기가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60년 세도 정치를 끝냈고, 삼정문란에 대한 그 새로운 그 백성들의 그 지식을 인계했는데, 혹시 이 남명 선생의 전정에 대한 거, 또 민생 안정을 위한 교화, 이게 한 300년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방면으로 조금 더 내용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예,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 예. 그 특히 정조, 조선 왕조실록의 정조가 쓴 내용을 보면, 함양의 그 농민들을 생각하면 내가 밤에 잠이 안 오고 눈썹에 불을 붙인 것 같이 이렇게 했다 해서 자기 그 경상도 관찰사한테 함양의 그 환국에 대한 걸 조사를 하라 그랬더니, 같은 노론이라서 같은 노론이니까 가서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정조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이제 암행어사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함양 고을 하나에 37,000석이 장부만 있고 실물은 없는 거예요. 그 함양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일대, 특히 경상도에 그게 많았는데, 그런 걸 이제 농민들이 못 견뎌서 야반 도주를 한다거나 했는데, 그 결과가 1862년 철종 말년에 진주 밀란이 일어나서 이제 고종이 등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밀란이 일어난 농민 항쟁의 시작이 단성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단성이 그 이제 남명 선생이 계시던 곳 아니에요? 예, 예. 그 제자들이 계속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러지 않았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 부분에 조금
연구를 확대할 수 예.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우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네네. 박원석 교수님은 잘 모르니까 김덕환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네네.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있고, 진주 밀란이 일어났던, 단성에서 일어났던 진주 밀란을 최초로 일으킨 사람이 단계 김인섭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남명학파입니다. 남명학을 개성한 분이고, 그래서 남명학을 개성한 분들이 저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당시에 성제 허전이 내려와 있을 때에 성제 허전에게도 계속 그 상황을 이걸 개혁해달라는 그런 건의서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성제허전도 여기에 대한 개혁론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주밀란이 남명 조식 제자들 남명학파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나중에 동학난으로까지 이제 확대됐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남명학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튼 그걸 좀 확대해서 남명학을 뭐 그동안은 금기시했었으니까 특히 노론들은 남명과 정인홍에 대한 거는 완전히 그냥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면을 조금 좀 제대로 연구가 돼서 사실 이 남명에 대한 거는 남명 그 집안의 사람들이 서울대학에서 처음 남명 연구 그 발표회가 있었고, 그 뒤에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가 남명 학 연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게 좀 남명 선생의 그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김덕환 교수님 그 내용이 그 남명 사상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진주 밀란이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네요. 논문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예. 우리 빵 교수님 앞으로 남해학 연구소에 놓은 논문을 다 읽으세요. 예. 남해학 연구 공부를 좀 논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조그마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우리 방 교수님이 남명 사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에 조선시대 토지계획 논쟁에 대해서 하면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남명 선생의 정전론은 자기 독창적인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인데 사실 굳이 독창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학자들이 자기 독창적인 학설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남명의 경위 사상만 해도 자기 독창이 아닙니다. 저에게 경위라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 걸 스스로 이는 얼마나 마음으로 간합을 하고 자기의 주장과 사상에 동화시켜 나갔느냐 그것인데, 저는 이 남명 선생이 정전론을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유행원, 그다음에 정약용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개성해 가지고 후대에 어떻게 개성됐느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 남해 아카데미의 주요 관심 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이때 토지계획론이 우리 해방 후, 건국 후에 있었던 농지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농지계획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것을 밝혀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확실히 그런 논문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농지계획을 통해서는 이 자금이 K기업과 한국의 기업가가 분리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힘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농지계획이라든지 남명의 정전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후대로 쭉 내려와서 K기업가 정신에도 K기업가가 분리하는데도 하나의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그 점이 제가 좀 관심이 되어서 이 부분에 우리 경영학적 측면 또는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우리 학자들이 좀 이심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토지계획론을 지금 보면은 우리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농지계획과 유사한 점은 있는데 당시의 농지계획은 사실상 농지계획을 추진한 주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조봉암 선생에 의해서 농림부 장관이었죠. 추진이 되었고 그러한 공산주의적 사상이 사상에 영향이 됐는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것과 이 전통적인 이런 조선시대부터 이런 어떤 실학자들이 가졌던 이 사상과 어떻게 융합이 됐는지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을 줬는지 그 부분을 쭉 보면은 결국은 남명 사상이 우리 K기획가 정신에 K기획가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같이 발견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뭐 좀 더 연구가 있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필요한 연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발걸음을 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이 되는데 조금 그래서 아직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유해성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항상 계셨는데, 예. 예, 뭐, 저는, 뭐, 이게 잘 모르던 내용을, 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좋기는 한데, 제가 좀 어설프지만은, 뭐, 이게 토지계획이라는 것은 뭐, 고려시대 때부터도 그렇고, 계속 그 왕조시대의 토지를 잘, 유지하고, 뭐,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이게 그 정치적 안정이나 뭐 이런 데서 중요한 요소였을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지,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욕심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지금 남명 선생의 뭐 이런 그 도덕적 이상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현실적으로 이걸 적용하기에 너무 이론적이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선의에만 기대고 이래서 현실적이지 않지 않았냐 하는 뭐 이런 조금 좀 삐딱한 생각도 좀 해봤고요. 어쨌건 저는 이제 뭐 그 시대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K 기업가 정신에 어떻게 이걸 잘 살릴 거냐. 우국애민하고 뭐 정의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런 게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분명히 알겠고 다른 이제 성리학자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이제 잘 이해를 했고요. 아까 그 토지계획 그 해방 이후의 토지계획이 이 K기업가 지금 이제 그 4대 그룹이 시작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런 거하고 같이, 다른 데도, 다른 지역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진주 지역에 그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 좀 현대적인 면에 와서, 막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밝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이 되면, 오늘날 이제 또 더 복잡한 사회를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미래 세대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개성될 수 있는 이런 게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두서가 좀 없긴 하지만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뭐 혹시 뭐 다른 유무 교수님 뭐 한 말씀 하실랍니까? 그러면은 뭐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